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9일 내달 말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 전 총리는 처음으로 이낙연 총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당사 안팎에는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 경제대통령 황교안, 안보대통령 황교안, 통일대통령 황교안 등의 피켓을 들고 황교안 당대표를 연호하며 출마 선언을 환영했다. 황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이 마냥 기분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이 한쪽에선 축하, 또 한쪽에선 빈축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황 전 총리의 출마 선언으로 우파가 또다시 분열할 수 있다는 암시다. 많은 보수 우파 인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같은 문재인 좌파 정권 이하 문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분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가를 대응하기 위해선 우파의 투사가 등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황교안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자고면, 기회주의자다, 무건수행, 문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도 줄곧 침묵을 유지해왔다. 문가 지지율이 떨어지자 입당을 한 것을 두고 무혈 입성 논란까지 제기됐다. 중요한 것은 황 전 총리가 사악한 문가에 맞서고 자유민주주의의 사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맨주먹으로 싸워나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는 이제까지 꽃길만 걸어온 전형적인 관료다. 그럼 그가 사악한 문가에 맞설 수 있을까? 흔히 일본인은 본심 본내와 다테마의 겉심이 각각 다르다고 한다. 일본인의 경우 자기 의견을 피력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황 전 총리가 지난 15일 이후 한국당 입당 이후 보인 행보가 겉심일까? 그의 진짜 본심은 아직 드러내지 않고 있을까? 이것은 그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당연함의 본심이 아니다. 현재 우파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아주 경결하고도 명확한 본심이든 겉심을 떠나 표명이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가 퇴진 우파를 배신한 탄핵 세력과의 관계다. 보름이 지났지만 이와 관련 어떤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그는 지난 15일 한국당에 입당했다. 이런 표명을 하지 않는 게 그의 본심이 아닐까 의구심이 든다. 지난 15일 한국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밝힌 그의 입당변 키워드는 삼합단합 화합통합이다. 문제는 이 삼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선 답이 없다. 역대 총리 출신 인사들은 통합 안정 새로운 정치와 같은 두루문술하고 무색무취한 말을 좋아한다. 그 역시 마찬가지다. 그가 현직에 있을 때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한 능력을 한국당 입당 후 보여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사실 환상에 가깝다. 황교안 거품이 너무 많이 낀 것 같다. 국민은 그에게 길을 묻는데 그는 달을 가리키는 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그가 총리를 했을 때 일어났다.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은 솔직한 심정을 국민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 그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비켜간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 관련 석방에 대해 묻는데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탄핵에 앞장선 세력들에 대해서도 통합만이 해결이라는 식이다. 이것이 그의 본심인지 아니면 본심으로 가기 위한 과정 축적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이런 두루뭉술이 황교안이란 부정적 닉네임을 연상시킨다. 우파 국민들은 그가 외치는 삼합을 거부하거나 폄하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주창하는 삼합을 이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론이다. 그 방법 중 핵심이 바로 문가 퇴진과 박근혜 대통령 석방, 박 대통령 피를 빨아먹었던 한국당 김무성, 김성태, 권성동 등 탄핵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 이에 대한 언급을 했어야만 했다.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지. 그냥 화합을 위해 좋은 게 좋다 식으로 모든 것을 다 덮고 가는 것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황 전 총리는 29일 헌법 가치의 뜻을 같이 한다면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과의 통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탄핵 세력에게 탄핵의 면죄부를 주는 발언이어서 태극기 우파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태극기 우파들은 탄핵 세력을 제거하지 않고선 보수대 통합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결국 태극기 우파들을 버리고 탄핵 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의도다. 이것이 그의 본심인가? 이와 관련 김진태 의원은 단호하다. 김 의원은 29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보수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바른미래당 출신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출신 정치인들의 한국당 복당 여부에 대해 보수 통합이라고 하니 비빔밥처럼 다 되는 줄 아는데 유승민 의원 등을 받으면서 태극기도 같이 포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을 한국당에서 다시 받아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애국시민 그룹이 이미 있다며 이들은 우파가 아닌 중도 좌파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황 전 총리는 보수대 통합을 놓고도 김 의원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가 29일 밝힌 대표 출마 출사표도 좌고우면 무건수행, 기회주의자 황 전 총리를 연상시키고 있다. 출사표는 적을 정벌하러 떠나기 전에 올리던 표문이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죽음을 각오하는 결기의 문장이어야 한다. 황 전 총리의 출사표는 낭만적 감상문뿐이다. 전쟁에서 결과는 너가 죽는가, 내가 사느냐 두 가지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기에 그만큼 결기와 비장함이 묻어나야 한다. 중국에는 제갈량의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고 이밀의 진정표, 정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효자가 아니며 한유의 제12랑문 제12낭문을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우애를 모르는 자라고 하였다. 황 전 총리의 출사표는 70년대 낭만이 끼어있다. 그가 한국당 첫사랑 우는 대목에선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첫사랑은 좀처럼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황 전 총리는 아는지 모르겠다. 그의 한국당 첫사랑은 눈물의 이별이 될 것이란 복선인가. 첫사랑은 시련이요 이별이다. 결기도 느껴진 대목도 있다.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면서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되어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다고 말한 대목이다. 주사파 척결에 대한 비장함과 결기위연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제시가 없다. 맹탕이다. 꽃길만 걸어온 그에게 문가의 간담을 싸늘하게 하고 우파에게 용기와 힘을 줄 출사표는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았다. 제갈량, 이밀, 한유식의 출사표는 더더욱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 우파들을 결집시키고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만 했다. 그의 출사표는 한마디로 실망이고 두마디는 허탈이고 세마디는 시대의 방관이다. 왜 그의 출사표가 우파의 공감을 형성시키지 못할까? 그는 방랑자 김삿갓이 아니다. 아마도 그가 아스팔트 투쟁 경험이 없다는 데서 기인할 수도 있다. 아스팔트 투쟁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한 특정 현안을 보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관념적 이론인지, 이것은 향후 그가 극복해야 할 최대 난제이고 그의 아킬레스 건으로 따라다닐 것이다. 실천인지 구분지어주는 것이다. 그가 투쟁 경험이 있었다면 그의 출사표는 이론이 실천을 낳고 실천이 이론을 낳는 변증법으로 계속 발전해 갈 것이다. 실천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화할 수 있는 성질, 상황, 작용, 관계 등의 복합이 형성될 때 행해진다. 이것은 경험론에서 모두가 나오는 것이다. 황 전 총리의 출사표는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의 출사표 이론도 마찬가지다. 이론은 인간의 사회적 실천 가운데에서 실천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가설이다. 그가 29일 출마변에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하겠다는 선언은 일종의 가설이다. 그는 그 가설에 대한 실천을 이렇게 함축했다. 당대표가 되면 최고 전문가를 끌어모으고 국정 경험을 쏟아부어 폭망했다는 이경제를 살리기 위한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을 비롯한 이 정권의 망국 정책을 반드시 폐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 정권이 정책 전환을 거부하고 끝내 망국의 길을 고집한다면 주저없이 국민과 함께 거리로 나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문가가 이를 바꿀 의향이 있다고 보는가? 고작 이것이 거리로 나서겠다는 그의 실천적 이유인가? 이론은 실천을 기초로 실천을 통해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은 투쟁이란 경험주의가 바탕이어야 한다. 그의 출사표 이론은 환상주의, 망각주의, 자칫 교조주의로 빠질 수도 있다. 그가 검증이 더 필요한 까닭이기도 하다. 또 황 전 총리가 출마를 선언했을 때 김진태 의원은 어쩌나라는 걱정이 앞섰다. 사실 김 의원을 생각하면 마음이 애잔하다. 지난 3년간 태극기 우파와 함께 아스팔트에서 대한민국을 외쳤던 자가 아닌가. 그런데 황 전 총리의 출마로 인해 한국당 내 태극기 입당 우파는 황교안 지지냐, 김진태 지지냐를 놓고 더욱 갈라지게 되었다. 황교안 대세론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진태 지지자들이 계속
김진태 지지를 유지할 경우 보수 우파 분열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둘이 끝까지 경주하느냐, 아니면 김진태가 포기하느냐, 황교안이 양보하느냐다. 사실 답은 세 가지 중 하나다. 한국당 태극기 우파들은 곧 이를 선택해야 한다. JBC가도 선택할 것이다. 둘이 하나가 되면 베리 굿이지만 이것이 안 되면 황교안 지지와 김진태 지지냐를 선택할 것이다.